일단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Does the essay address the prompt? 입니다. 맞아요. On today's Lion Academics.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의 지희쌤입니다. 오늘은 아카데믹한 컨텐츠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저번에 이렇게 리딩에 관련된 컨텐츠를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6학년부터 시작해서 한 12학년 때까지 학생들이 되게 라이팅 쓰는 거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라이팅 실력을 갖다 올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 인텐시브 크리티컬 라이팅 코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र्스에서 학생들이 어떤 걸 좀 포커스를 맞춰서 라이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 지니쌤하고 같이 한번 라이언 아카데믹스에 관련돼서 딥다이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학생들이 라이팅을 쓰려고 할 때 특히 6, 7, 8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니어 보딩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다닐 때 보면은 특히 리딩과 라이팅이 같이 가야 되는데 라이팅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팅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약간 예를 들면 항상 이런 일이 발생됐던 것 같아요. 주니어 보딩을 가거나 세컨더리 보딩을 들어갔었을 때 하이 보딩이라고 하죠. 근데 분명히 라이팅이라고 잘 썼던 학생들도 학교에서 특히 영어 관련된 클래스, 히스토리 관련된 클래스에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라이팅을 갖다가 좀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이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니쌤이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에서 인텐시브 크리티컬 라이팅 코र्스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한번 잘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저번에 진쌤도 와서 리딩 콘텐츠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진쌤하고 컴피티션 한다면서요, 요즘에? 조금 분발해야겠더라고요. 보시니까 좀 잘하시더라고요, 진쌤이. 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딥다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팅의 어떤 부분의 과정에 대해서 팁을 좀 쉐어하고 싶으신 거세요, 오늘은? 사실 라이팅이라고 하면 너무 종류가 많아요. 이게 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도 있고 뭐 리터러리 라이팅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제 오늘은 조금 기본기를 다지는 느낌으로 해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해야 되는 라이팅이 어떤 토픽이 주어졌을 때 그 토픽에 맞춰서 라이팅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조금 알면 좋은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데요? 네. 듣기만 해도 벌써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긴. 학생들은 안 좋아하려나? 학생들은 뭐 알면 나중에 그래도 편해지는 내용이니까요. 맞아요. 좀 여러 가지 프루프리딩이 사실 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데 그거를 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라이팅에 관련된 어떤 어사이먼트를 받았고 그 라이팅을 쓸 때 딱 어떤 걸 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팁으로 좀 알려주려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네, 좋아요. 그럼 라이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일단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Does the essay address the prompt? 입니다. 맞아요. 와가지고 이게 라이팅을 하다 보면 조금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른 길로 빠지기 쉬워요. 특히 좀 급하게 쓰는 타임드 에세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라이팅이 잘 됐건 못 됐건을 따지기 전에 일단 주제에 맞게 썼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주제에 맞는 포인트를 써야지 가다가 막 산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왔었을 때. 네. 그리고 이게 좀 정말 프롬프트를 그대로 answer 했는지 이거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그럼 어떻게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프롬프트를 처음에 읽고 다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읽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여러 번 큰 소리를 내서 읽고 그 다음에 내 에세이를 봤을 때 이 에세이의 프롬프트가 이 프롬프트였다라는 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좋은 팁이긴 하네요. 와가지고 왔었을 때.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팁을 줘야 되나요? 이제 프롬프트에 맞게 잘 썼다는 게 보이면요. 이제 에세이 자체로 넘어가야 될 시간인데요. 에세이 개별적인 요소를 보기 전에 조금 뒤에서 큰 그림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Is the essay well organized?를 좀 확인해야 돼요. 그럼 organize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에세이를 가끔 쓰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도 해요. 자기 에세이에 대해서. 그래서 아웃라인이 대부분 처음에 쓸 때 학생들이 보면 아웃라인을 먼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들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겠네요. 그쵸. 제가 물론 쓰기 전에도 저는 아웃라인 쓰라고 하는데 쓴 다음에 이 에세이를 보고 아웃라인을 써보라고 해봐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진짜 아웃라인 너무 쉽게 써진다 하면 이제 잘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안 써진다 하면은 조금 정리가 잘 안 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아웃라인으로 우리가 이 플랜에 대해서 이 에세이 토픽을 쓸 때 아웃라인을 갖다 정해서 썼는데 네.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일단 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보면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쵸. 아웃라인 일단 쓴 걸 보고 네. 내가 처음에 아웃라인 만들었던 내용을 제대로 어드레스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이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긴 네, 하네요. 네, 네. 왔었을 그리고 때 이렇게 와가지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만들고 각 패러그래프별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토픽 아이디어가 한 개만 있는지 그것도 저는 꼭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정리가 안 된 에세이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긴 네. 하네요. 와가지고 이거 진짜 좋은 팁이긴 하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두 개를 갖다 organize는 건 됐겠어요. 근데 그 네. 다음에 또 무엇을 체크 한번 해봐야 될까요? Check if you included specific examples and details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을 봤으니까 좀 줌인해서 좀 개별적인 요소들이 구체적인지를 봐야 돼요. 이게 학생들 경우 특히 어린 학생들은 조금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최대한 자세한 example을 들어라, 예시를 들어라, supporting detail을 넣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upporting detail들이 있어야지 훨씬 더 독자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쉽고 설득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이게 들어갔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포팅 디테일을 갖다 확인을 할 때 학생들이 예를 들면 어떤 thesis 대해서 서포팅 디테일을 하는데 이게 연관이 그러니까 relevant 하냐 이걸 갖다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쵸. 썼을 때. 근데 학생들이 봤을 때 자기가 그 relevant 하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example을 쓴 거 더불어서 그게 이 topic sentence나 main 아이디어랑 잘 이어졌는지 이 브릿지어를 잘 썼냐 이것도 저는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네. 상당히 좋은 팁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이 팁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왔을 때. 그 또 다른 팁은 어떤 걸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다른 팁은요. Check if your essay has good flow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이건 진짜 조금 고급 단계의 맞아요. 그런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조금 영어가 처음이고 좀 어렵고 어리다 하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좀 더 챌린지를 하고 싶다 하면 플로우를 되게 중요시 봅니다. 맞아요. 근데 그 플로우를 볼 때 그게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어했던 파트가 좀 많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플로우를 잘하려면요. 플로우는 말 그대로 이게 매끄럽게 흘러가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흘러가냐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transition. Use good transition words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transition은 first, second, third 이런 뭐 딱딱한 transition 말고요. 조금 더 다양한 transition을 공부하고 또 뭐 그 전의 내용과 이어져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transition word를 전 정말 잘 쓰는 거를 많이 이제 학습시키고 교육시키는 편이에요. 네. 맞네요. 왔었을 네. 때. 그런데 그 트랜지션 월드를 좀 부모님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아, 트랜지션 월드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이 transition word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카테고리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단순히 뭐 chronological order에서 시간 맞아요. 순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contrast 해서 대비되는 내용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emphasis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학생들이 transition word를 좀 외우게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건 뭐 certainly 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가 예를 들면은 트랜지션을 할 때 어떤 결과, result를 뽑을 때 네. 같은 경우는 as a result 이런 것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것들이 그쵸. 여러 개 있지 않나요? 왔을 때? 그쵸, 뭐 as a result, due to, for this reason, owing consequently, to 네. 우리 리치하게 좀 owing to 할까? 뭐 thus,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예시를 줄 때도 뭐 for example도 있겠지만 너무 쉬운 거고. 네, 조금 뭐 다른 걸 하자면 뭐 to clarify, including, 맞아요. namely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뭔가를 비교하는 걸 할 때는 맞아요. likewise, equally 이런 맞아요. transition도 좋아합니다. 저는. 맞아요. 기존에 학생들이 네. 얘기했던 거 말고 좀 약간 좀 네, 여러 개 맞아요, 다채롭게 맞아요. 풍성하게 써야 되는 거죠? 왔었을 때? 그리고 좀 뭐 더 알려드리자면 뭔가를 이렇게 concession을 할 때 뭔가 내가 반대되는 의견을 잠깐 뭐 동의하고 넘어갈 때 쓸 수 있는 transition으로는요. admittedly, 뭐 in spite of, despite 뭐 이런 단어들도 훨씬 더
뭔가 이 학생의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트랜지션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트랜지션 월드를 쓸 때 너무 하나에 꽂혀서 if 그러면 컨디션이겠다면 네, if 하나로 쭉 네. 쓰는 건데 정말 다채롭게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개 많잖아요. 그래서 네. 똑같은 센텐스를 저번에 볼 때 보니까 약간 일부러 되게 다양한 걸로 많이 쓰게끔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왔었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아예 이 리스트를 외우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엔 조금 외우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네. 그걸 갖다 향상시키는데 되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특히 6, 7학년 학생들 같은 약간 좀 하나별로 개인별로 example을 주면서 하게끔 하면 좋은데 약간 이렇게 9학년 넘어가고부터는 그냥 어떤 파트를 갖다 제대로 외우게끔 딱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맞아요. 효과적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바로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네, 쓰게끔 하는 네. 것처럼 와가지고 오 트랜지션 이거 하는데 너무 좋은데요? 네. 봤을 때? 꼭 그리고 이 트랜지션이 아니더라도 이게 만약에 뭐 전에 테마별로 좀 잘 패러그래프를 쓰면요 이게 뭐 하나에서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을 안 쓰고도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도 많이 연습합니다. 맞네요. 그거 같은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왔었을 때. 네.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일단 너무 단어를 너무 모르면 한 문장에서 한 거의 반을 모르면 이제 그걸 이제 찾아야겠지만은 뭐 한두 개 모른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딱 스톱해서 멈출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읽다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왔었을 때 보게 되면 일단은 relative pronoun도 그렇고 어떠한 new word가 튀어나오면 수식이 우리나라 말이랑 좀 달라서 뒤에서 친단 말이죠. 네. 그럼 결론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걸 explanation이 보면 읽다 보면 이게 어떤 뜻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되게 많이 주게 돼 있거든요. 영어는 네. 되게 프렌리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막 new intro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 책을 통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솔직히 단어를 습득하게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은 네. repetition 네. 하다 보면 단어를 자연스럽게 네, 저도 약간 그렇게 배운 단어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슬로우 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컨텍스트의 theme과 액션과 스테이트를 갖다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이해하는 상황에서 넘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